안녕하십니까, 머니플래닛의 이장원입니다. 요즘 물가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오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서민들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이 물가, 특히 요즘에는 치킨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이 국민 간식 치킨이 3만 원대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오른 만큼 과연 맛도 좋아졌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연합인포맥스의 이민재 기자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근데 좀 배고프지 않냐? 야식으로 치킨 고? 뭐야? 아니, 치킨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 정도면 커피 20잔 값인데? 치킨 값으로 이 도시락이 몇 개야? 그 돈이면 국밥이 3그릇인데 왜... 3시간이나 일했는데 아직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된다고? 너무 비싼데? 먹지마. 비싸. 치킨이라는 게 이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만, 특히 그 소울푸드라고 하는 치맥, 외국에까지 많이 알려져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치킨 가격이 지금 3만 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치킨의 인기가 많아지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것 당연합니다. 이제 치킨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 K-푸드, 이제 한식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도 치킨을 먹고 싶어서 그 치킨 브랜드들을 주변에 탐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양념치킨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념치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치맥을 또 먹는 그런 장면이, 그리고 치맥을 즐기는 장면이 드라마에 또 타고 이러면서 네.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맥 투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 대표 간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가격을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이제 가격을 가장 많이, 자주 인상했던 치킨 프랜차이즈는 네네 치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올린 건 BHC 치킨으로 조사됐고요. 네네. 또 이제 최근 3년간의 그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가격 인상 시기, 그러니까 언제 몇 번을 올렸나를 이제 조사해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네네 치킨이 3년 동안에 3번의 가격을 올렸고, 네. 교촌 치킨과 BH가 2번씩, 그리고 BBQ 치킨이 1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예. 그런데 BBQ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이제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가 뭔가 이렇게 눈치가 보였는지 일단 이번 달 말로 그 인상 시기를 미룬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인상률을 살펴보면 교촌 치킨이 작년 4월에 그 전체 메뉴 평균적으로 한 16.5%를 올렸고요. 네. 그리고 BHC 치킨이 이어서 12월 달에 네. 16.6% 인상하면서 그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예, 치킨 프랜차이즈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조금씩 자주 올리는 데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데도 있고, 그 인상률도 보면은 좀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고, 업계가 성장을 하면서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생겼는데 브랜드마다 특색이 있는 메뉴도 있고 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마다 이제 가격이나 매출 순위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치킨업계 순위 전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BHC 치킨이 1위고요. 그리고 BBQ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래 1위가 교촌이었는데 네네. 2022년에 2위로 내려왔다가 이제는 BBQ한테도 밀려났습니다. 3위인 거죠. 예. 그리고 특이한 건 이 순위가 이 치킨 가격하고도 좀 비례해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작년 업계 매출 순위 1위인 BHC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 메뉴인 뿌링클 치킨이 21,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업계 2위인 BBQ에서 가장 유명한 황금 올리브 치킨이 2만 원인데 네. 지금 뿌링클보다 조금 싼데 만약 이번 달 말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뿌링클보다 이제 2,000원이 비싸집니다. 네. 또 업계 3위인 교촌치킨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 메뉴인 교촌 오리지널이 19,000원인데 네.
이걸 순살이나 윙 아니면 닭다리로만 된 치킨으로 바꾸면 가격이 22,000원으로 뜁니다. 결국 사실상 3대 장 그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 메뉴들이 모두 2만 원대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치킨 브랜드 중에서 가장 고가의 메뉴가 뭐일지도 이제 궁금할 텐데요. 그렇죠. BBQ의 순살 자메이카 소떡 만나 치킨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자, 한 마리에 무려 26,000원에 달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만약 배달 요금까지 더하게 되면 치킨 한 마리 가격이 3만 원을 이제 웃돌기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치킨 업계에서 자존심 싸움이 치열한데 이 치킨 업계의 어떤 가격 전쟁이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서 매출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해 보겠다 뭐 이런 심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경쟁이 심해지면은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들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거 반대로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늘리려고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 좀 독특한 현상인 것 같은데 자기들 치킨이 뭔가 약간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가 치킨이라고 하면은 뭐 TV를 보거나 스포츠 중계를 보거나 항상 이제 시켜서 먹는 아주 국민 간식이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배달비까지 추가를 하면은 한 3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된다. 좀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가격이 올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맛도 그럼 좋아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네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곳이 BBQ입니다. 지금 BBQ는 이제 기존에 쓰던 그 100% 올리브유 대신에 네네. 이제 올리브유에다가 이제 해바라기유를 절반씩 섞은 그 블렌딩 오일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올리브유 가격이 이제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BBQ가 그 동안에 이제 CM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와 치킨이 만나 기분이 좋아 이런 CM송이 있었는데. 네. 100% 올리브유 사용을 강조해 오면서 만든 CM송인데 이제는 이 광고 문구를 아예 빼버렸고요. 이제 절반만 들어가니까. 네네. 그리고 이 노래가 이제 매장에다가 전화를 하면 그 컬러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이 CM송이 사라졌습니까? 거의 대부분 매장에서 다 빠졌습니다. 아. 그 외에도 이제 양념에서 좀 핵심 재료로 들어갔던 좀 고가인데요. 그 네네. 블루치즈가 있는데 예. 이런 고가의 비법 재료들을 좀 뺐고요. 네. 또 튀김옷도 얇아져서 그 BBQ 하면 그 BBQ를 상징하던 그 바삭거리는 네. 이른바 크리스피함이 좀 사라졌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으면 거기에 맞게 뭐 좋은 재료를 써서 맛도 좀 있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기 마련인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말고 다른 브랜드들도 그럼 상황이 비슷합니까? 네, 이제 업계 1위인 BHC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작년에 순살 치킨 메뉴 7개 그 메뉴에 닭고기를 국내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런 순살은 원래 좀 브라질산을 쓰는 데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네. 지금 BHC는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이 싼 브라질산 닭을 쓰면 이 가격을 뭐 그대로 두거나 혹은 예. 뭐 이제 인하를 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인하라도 해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은 겁니다. 그렇게 논란이 일면서 이제 최근에는 다시 국내산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기존 재고들을 다 소진을 하고서야 국내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내고 일단 상대적으로 좀 질이 낮다라고 평가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가격은 올리고 그 품질은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이익을 좀 더 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품질 저하 현상이 치킨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주스 시장인데요. 네네. 이 국내 주스 시장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델몬트가 주스 제품의 과즙 함량을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델몬트가 그동안 대대적으로 자랑해왔던 이제 뭐 100% 오렌지 네. 아니면 100% 포도 과즙 같은 뭐 이제 그런 음료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됐고요. 예.
이제 오렌지, 포도과즙 80%가 들어간 주스를 이제 대신해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예. 또 기존의 과즙 함량이 80%였던 제품은 이제 40%로 낮추면서 어떤 제품 전반적으로 이제 단계 좀 품질 저하가 생기게 됐는데요. 네네. 이 델몬테 말고도 오렌지 주스를 판매하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 대부분이 주스에 들어가는 과즙 함량을 뭐 지금보다 조금 더 줄이거나 혹은 줄일 거라고 전해집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가격 오르는 거는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과즙 함량 이런 거는 이제 자세히 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네.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을 좀 뭐 기만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좀 용어가 있다고 하죠. 네, 어떤 맞습니다. 용어가 있습니까? 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좀 가격이 오른 건 좀 숫자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해서 보니까 네. 그나마 그래도 좀 꼼꼼하게 해서 보면서 단박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네. 이 식품 제조사들이 가격을 그대로 두고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품 품질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네. 이걸 이제 스킨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킨플레이션. 네, 상품 제품 말고도 네네. 어떤 외식 업체들이 제공하는 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이 스킨플레이션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 어원을 찾아보면 인색하게 아낀다라는 영어 단어 스킨프에다가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합해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네네. 같은 양인데 품질이 나빠지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대로니까 네. 뭐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이 스킨플레이션하고 또 유사한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네. 예. 용량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제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겁니다. 네네. 줄어들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슈링크에다가 슈링크, 예. 이것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합친 용어인데 네네. 그 단어를 그대로 이제 뜻풀이를 해보면 그 내용물을 슈링크 그러니까 줄여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마진을 높이는 효과를 뭐 내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네. 기업들이 이 스킨플레이션도 그렇지만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상당히 많이 구사하는데요. 네네.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른 건 뭐 빠르게 알아채고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네네. 이 내용물 중량이나 품질이 변하는 건 생각보다 잘 눈치채지 못해서입니다. 또 스킨플레이션은 품질을 나쁘게 떨어뜨리는 거니까 소비자들이 네. 어떤 건강 문제하고도 이제 직결돼서 조금 더 비판받는 측면이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슈링크플레이션을 좀 더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한 이제 치킨 가격에 대해서는 그 슈링크플레이션도 있고 네. 스킨플레이션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기업들한테 이제 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좀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치킨 말고 다른 분야에서 이런 그 슈링크플레이션의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있나요? 네네. 스킨플레이션에 이어서 그 네.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도 좀 몇 개 살펴보면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이제 냉동식품 중에 숯불향 바베큐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가격을 그대로 두고 이 제품 용량을 280g에서 230g으로 50g 정도를 줄였습니다. 네. 또 양반김하고 그 각종 뭐 참치 통조림으로 유명한 동원 F&B도 네. 이 가격을 유지한 채 그 제품 중량을 좀 줄였습니다. 또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는데도 좀 이제는 한계가 왔는지 네. 그 양반김의 가격을 결국은 다음 달에 올리기로 했고요. 네네. 그 평균 인상폭은 한 10%대 중후반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혜태제과 그리고 뭐 롯데 웰푸드, 오비 맥주도 그 인기 제품인 고향만두 그리고 네. 꽃갈콘, 카스타드 그리고 카스의 가격을 그대로 두고서 이 개당 용량을 줄였습니다. 예. 풀무원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핫도그 파장입니다. 네. 이 핫도그 제품 4개 중 4종의 개수를 이제 한 봉당 5개 들어있던 데서 좀 4개로 한 개씩 뺐는데 네네. 소비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회사 측에서는 뭐 겉봉에 4개라고 표시를 뭐 자기들이 한 만큼 뭐 별도로 공지를 하진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뭐 장을 보다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격은 이제 비슷하면 이제 사는데 막상 와서 해보면 좀 평소보다 용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물가 문제가 쉽게 좀 진정이 될 것 같지 않고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외국에도 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샌드위치 대표 브랜드인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미국 전역에서 파는 그 치킨 랩하고 샌드위치에 넣는 그 네네. 고기의 중량을 줄였습니다. 네. 도미노 피자도 그 뼈 없는 치킨 윙의 그 개수를 10개에서 8개로 줄였고요. 네. 영국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스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올리브 스프레드의 올리브 오일 함량을 21%에서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0%로 낮췄습니다. 햄버거 브랜드인 버거킹에서도 치킨 너겟의 수를 10개에서 한 2개 정도 빼서 이제 8개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내외 기업들이 이렇게 물가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산물이 바로 이제 이 슈링크플레이션일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는 거를 알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그 비용 상승 때문입니다. 네네. 치킨 업계 이제 예를 다시 들면 그 BBQ 측에서는 튀김옷이 그 두꺼운 물결무늬 튀김옷에서 네. 그 얇은 튀김옷으로 이제 바뀐 걸 놓고 그 레트로 유행에 맞춰서 이제 옛날 통닭 느낌으로 바꿨다라고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상은 뭐 그냥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좀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국제적으로 밀 가격이 급등한 것 때문인데 튀김옷이라도 좀 얇게 해서 이 밀가루를 아껴보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밀뿐만 아니라 이제 파뮤 같은 각종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또 생산이나 그 유통에 필요한 들어가는 비용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가격 인상이냐 혹은 제품 양을 줄이냐를 두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이제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원가 상승이라고 하면 비용이 올랐으니까 그 비용만큼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이 좀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저도 이제 하기는 했는데 네.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좀 먹는 거 가지고 이게 좀 장난을 치니까 좀 네. 치사하다 혹은 이제 치졸하다라고도 보이고요. 네.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식품 기업하고 이제 외식 업체들이 가격 인상하는 걸 보면 이제 비용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가격 인상폭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이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제 그런 슈링크플레이션 네. 행위가 벌어지게 된 건 꼼수 혹은 이제 편법 가격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또 이제 대부분 식품 기업이나 외식 기업들이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면 아주 빠르게 가격을 올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뭐 가격을 내리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상은 있는데 인하는 없으니까 예. 네, 이게 불합리한 가격 인상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작년에 일부 식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아주 잘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곳이 많습니다.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89%나 늘어나면서 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네. 이제 오뚜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둘 다 크게 뛰었습니다. 네. 또 이제 삼양식품도 작년에 매출이 31%, 영업이익이 62% 넘게 증가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을 올려서 그러니까 비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기업들도 명분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상 최대의 뭐 이익, 매출 결국은 가격을 올려서 그 기업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좀 정부나 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한편에 가격 인상을 한다는 뉴스가 또 같이 나오는 거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정부 당국의 뭐 규제 대책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법률적으로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 바로 공정거래법 5조 1항 1호가 바로 그 근거인데요. 네. 법률
법률에서는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이제 상품의 가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정하거나 유지 혹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조항을 어긴 대표적인 예시도 공개했는데요. 네네. 그 비스킷 3사인 혜태제과 그리고 롯데제과, 크라운제과가 이 제품 용량을 줄여놓고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은 글씨로 표시한 행위를 이제 사례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지를 설사 했더라도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게끔 용량을 줄이는 것도 이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당국에서 경고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물론 이제 법 위반 시에는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는데요. 이 가격 남용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이제 관련 매출액의 6%를 과징금으로 내야 되고 또 시정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작은 글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써놓고 우린 써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 귀에 가장 들어오는 문구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말이에요. 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은 뭡니까?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또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가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뭐 중요할 텐데요. 네네.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시장을 쥐락펴락할 만큼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네. 아니면 매출로 보면 연간 4억 원을 넘기면 이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일부 함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이 네. 기준이 좀 추정해서 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의 비스킷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공정거래법상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지만 이 기업 측에서 비스킷은 그냥 일반적인 과자의 한 종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속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법안을 역으로 해석해서 그럼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올리거나 용량을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그 지난 3년 동안 이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거나 용량을 줄인 그 문제 때문에 공정위 조치를 받은 기업이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보면은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에는 제도 보완에 대한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실제로 이제 8월부터는 정부에서 이 슈링크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규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네. 일단 뭐 한 걸음씩이라도 떼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높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올해 8월 3일부터 이제 주요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제조사들이 이 용량을 5% 넘게 줄일 때 반드시 공지를 해야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 혹은 매장 중 한 곳에 석 달 이상 알려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적발 때는 500만 원, 두 번째 적발 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제 은근슬쩍 포장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물이 똑같다라고 하면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그 의무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주스 원액 함량을 뭐 좀 이렇게 슬쩍 낮추는 것처럼 네. 그 가격을 그대로 두고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 이른바 스킨플레이션에 대한 제재가 이번 규제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라는 건 한계로 꼽힙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슈링크플레이션, 또 스킨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고 또 기업이 어떻게 자기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둘 다 이제 주의를 하고 꼼꼼하게 이제 살펴야 될 것 같은데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민재 기자? 네, 뭐 당연히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이렇게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스스로 주권 의식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기업에만 맡긴다고 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업의 품질 저하 행위가 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또 이제 참고할 만한 정보도 알려드리자면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참가격 사이트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품별로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됐나 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만약 용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랐다라고 하면 슈링크플레이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사이트들을 통해서 내용물이 줄거나 혹은 품질이 하락하는 제품들이 있나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고를 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예,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사이트. 오늘 이민재 기자 덕분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지금 얘기한 소비자 주권, 소비자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행사해야 될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작은 목소리가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격을 감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슈링크플레이션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머니 플래닛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이민재 기자 고맙습니다. 네.